공과 방망이 대신 팬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는 이제 지난 방송이 견제구 첫 출연이었잖아요. 네. 방송 보셨을 테고 네. 주변에서 뭐래요? 가장 먼저 가족들이 정말 좋아했고요. 몇 년 동안 전화도 한 번 없던 친구가 야, 너 방송 나왔다? 이런 전화까지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방송의 힘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잘했어요? 일단 저도 같이 출연을 했으니까 이제 제 거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봤었지만 역시 선배는 선배였다. 정말 잘하셨다. 그리고 주위에 계셨던 분들은 제 얘기보다 선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긴장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조만간 잘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잘생겼다. 방송 되게 부정을 안 하시네. 뭐 보통 이럴 때 아닙니다 이러는데 예의상 인정하는 아닙니다. 순간한 분위기네. 예.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조만간 진짜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도망가려는 건 아니죠. 예. 불량 욕심 챙겨야겠다. 어. 뭐 이런 것들. 저는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방송 나갈 때쯤에는 그 천안시티 FC의 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최하위니까. 근데 지금 녹화라는 이 순간에도 부동의 1위를 최하위를 지키고 있어서 마음은 1위를 하고 싶으니까 부동의 13위를 지금 지키고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순위 욕심보다는 팀이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렸고요. 지금 김포가 리그 1위입니다. 김포가 지는 걸 보는 게 빠르냐, 천안이 이기는 걸 보는 게 빠르냐, 뭐 이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들렸고요. 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위 욕심보다는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게,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슬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나저나 김 기자 우리 축하할 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요. 축하해야 됩니다. 저희 이재범 기자가 부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그 승진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회사에서도 또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장으로 최근에 승진하게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어깨가 정말 무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선배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론사에서는 부장 승진하면 빨리 나갈 준비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다. 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저는 재미있는 소감을 기대했는데 취임 소감을 준비하셨고 그러니까요. 김 기자도 그 견제구 들어와서 그 회사도 영전도 하고 네. 그리고 부장 승진도 했거든요. 이 기자도 지금 방송 출연 일주일 만에 부장님으로 승진을 했잖아요. 네. 견제구 터가 좋고 근데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이 기자도 그렇고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유창민 기자, 그다음에 이종익 기자 다들 견제구 하고 나가서 다들 승승장구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론의 여지는 없다. 견제구 터도 좋고 저희들끼리 서로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정작 송 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늘 후배들 만나면 얘기하는데 저는 승진 욕심이 없고 평생 기자로 남고 싶은데 그냥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이 방송을 좀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좀 떤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아무쪼록 지금 지역 언론계가 이재범 부장님의 승진턱에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그 기대를 모아서 오늘 견제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라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판 일정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얘기는 곧 내년이 이제 총선이다. 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는 모두 5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천안에서는 3분, 그리고 아산에서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게 슬슬 이제 누가 이제 출마 준비한다더라, 채비를 한다더라.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선거 때만 되면 하는 얘기가 이제 SNS 안 하시는 분들이 슬슬 사진도 올리시고 이제 모임도 결성하시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선거가 오긴 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려면 시험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고. 근데 지금 정작 우리 출마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정해주는 게 선거구 획정인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인들이 어디서 뛰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선거구 획정 절차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선거구와 관련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이제 획정안이라는 것을 국회 정치개혁 이제 특별위원회에다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논의를 거쳐가지고서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부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대로 공표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라 그러면 다시 국회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정안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본회의에서 가부를 또 논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보면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금 그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는 또 선거 1년 전,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4월 10일이죠. 까지 선거구를 확정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 안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뭐 획정이 보고서 작업을 위해서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지역 선거구 및 이제 시도별 이제 의원 정수,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금 모든 과정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신년 기자 간담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법정 시한을 좀 지키겠다 획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한 번도 안 지킨다고 한 적도 없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대체의 원칙을 제시를 했죠. 이제 집중 토론, 국민 참여, 근데 신속 결정을 이제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선거법 개정을 이제 3월 안에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뭐 혹시나는 이제 역시나가 돼버린 이 상황입니다. 천안과 아산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아까 얘기했듯이 5명을 뽑고 5개 선거구죠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 이제 천안을이 이제 지금 상한 인구수를 이제 초과를 해가지고 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예, 뭐 현재 이제 소선구제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인구 하한은 13만 이제 5천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상하는 27만 이제 1,041명입니다. 근데 2023년 이제 1월 기준으로 천안을 지역구의 인구가 28만 9,393명으로 인구 상한선 기준 이제 보다 이제 1만 8,352명이 초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거구 조정은 이제 좀 필요하다. 뭐 지금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어떤 유권자 누구를 대상으로 운동을 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 정당마다 이제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당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자기가 조금 자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큰데 근데 이게 천안을이 이제 조정이 된다 그러면 천안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을의 인구가 지금 초과된 상황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인구를 보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인구를 보낸다는 게 이사시킨다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을 떼내서 보내고 받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면은 천안 지역 전체를 지금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지금 어떤 안들이 좀 오고 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천안을 문제가 아니고요. 천안, 갑, 을, 병 모든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천안갑의 성정 1, 2동이 천안을로, 천안을의 불당동이 천안병으로, 천안병의 청룡동이 천안갑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이런 시나리오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을의 불당동과 백석동까지 천안병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천안병에 청룡동에 더해서 신방동과 풍세광덕까지 천안갑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 초인가요? 천안갑의 문진석 국회의원이 지역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선거 구역이 일반 행정구역과 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천안병에 신방, 청룡, 풍세, 광덕 이게 행정구역상 동남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으로 다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에 천안병은 유권자의 60%가 바뀌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고는 텃밭이 바뀔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획정이 항상 늦어지는데 이게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발표가 늦어지면은 정치 활동 오래 했거나 뭐 현역들 같은 경우는 뭐 늦어질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네,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천안 지역 선거구 조정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천안이 동남구와 서북구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인구 편차 조정을 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안갑과 천안을로 나뉘었었는데 이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북구의 쌍용 이동이 천안갑으로 이렇게 편입된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게리맨더링 논란도 그리고 이 논란이 20대 총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최근만 따져도 이제 저희 이제 바로 지난해 있었던 이제 지선에서도 게리맨더링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주민 생활권, 이제 행정구역, 근데 그동안 정치적 정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인구만 가지고서 이거를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당연히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죠. 뭐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1선거구였던 기존 1선구였던 동부 6개면에 원성 1, 2동이 포함이 되면서 사실상 천안시 면적의 50%가 단일 선거구로 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구 역시 이제 중앙동, 신안동, 일봉동 지도 놓고 보면 딱딱딱 떨어져 있어요. 서로 안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인구 수대로 조정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도 벌어지게 돼가지고서 되게 좀 기형적인 모습이 이제 됐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거구를 짜는 게 누구냐? 바로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선거구 조정 획정과 관련한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현역에게 유리한 뭐 선거구 획정이다. 뭐 이런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나 도전자들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선거 구도가 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선수는 내가 뛸 운동장이 어딘지를 알고 미리 알고 공약이나 아니면 선거 구민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데 도전자들은 뭐 전혀 내가 어디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거 획정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두 분 내년 총선 앞두고 요게 좀 재밌을 것 같다. 이게 좀 이슈일 것 같다. 최대 이슈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뭐 국회의원 선수로 따지면 이제 천안 지역에서 최다선을 기록하고 있는 양승조 전 지사와 그다음에 박완주 소속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천안을 지역을 메인 매치로 좀 꼽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물의 등판 가능성 이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현역의 불출마 가능성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수 교체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지역도 있어서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저는 천안하산 두 박 시장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재선거가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천안 아산 이 재선거가 재보궐선거라고 하죠.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한 요건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올해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2024년 2월 29일 사이에 권리 사항이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선거법상 이제 당선 무효형, 그다음에 당선인 임기 개시 전 사퇴 혹은 사망, 그다음에 이제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이 있을 때는 재선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당선인이 이제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범죄로 인해 피선거권을 이제 박탈당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 박 시장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선거가 다시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재선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천안시장이 보궐선거였죠, 그때는. 그때는 보궐선거였는데 두 분은 지금 이제 재판 꾸준히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법원에 들어가면 법정에서 느끼는 또 온도가 있잖아요. 이 재판 좀 스피드한데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올 텐데 내년에 거리 상태가 발생했을 때 재선거가 치러질 요건을 하기 위한 확정 판결이 기간 내에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어때요? 느끼기에? 그 부분은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뭐 기자들끼리 뭐 주로 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리고 관점도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어떤 시점에선가 제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뭐 이런 얘기를 뭐 출입처 사람한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이틀 정도 후인가 그거를 저한테 다시 다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맞냐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서로가 얘기를 안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수증, 위법수집 증거 가지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입처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고요? 제가요? 네. 그거는 비밀이에요. 아산시장의 경우는 이미 이제 6월 5일로 이제 선고 일자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천안시장 역시 근데 재판장에서는 이제 그때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긴 하는데 일단 진행 스피드만 보면은 6월 말 중에는 무조건 선고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이미 또 그렇게 재판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대법까지 간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올 연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 정도면은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 재판부가 두 시장 다 같은 네. 판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중간에 그렇죠.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 부장판사 그리고 재판부가 바뀌었었죠. 정경호 부장판사거든요. 이분이 사건에 굉장히 열의가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출입처한테 뭐라고 했냐? 제 나름대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흐름, 관련자들의 연관성 그리고 진술 이런 거를 본인이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러한 판결에 선거 사건에 새로운 판례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나?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술술 얘기해 줄 거 아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방송을 즐기겠다. 아무튼 이게 재선거가 내년에 치러지면 저는 이것만큼 큰 이슈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재선거 요건을 갖춰서 내년에 총선하고 같이 치러지게 된다면 지금 이제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 국회로 갈 거냐 시청으로 갈 거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출마를 또 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천안만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천안갑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박찬우 전 국회의원분 계시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으로 시장 도전을 하셨다가 당내 경선에서 좀 안 되셨죠. 그렇죠. 그분이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한 행사장에서 그분을 뵈가지고 박 전 의원님 뵈면서 내년 총선 나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와닿는 워딩이 딱 이제 정치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 도병수 변호사 빼놓을 수 없고 또 이제 시장도 나가고 총선도 나갔던 최민기 전 천안시의회 의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많은 후보군들이 있죠. 이제 지난번 이제 시장 선거에 나왔었던 한태선 이제 전 천안시장 후보, 그 다음에 이제 이규희 천안 을 이제 지역위원장, 그 다음에 장기수 전 이제 충남 청소년진흥원 원장, 그 다음에 이제 황천순 이제 천안시의회 전 의장,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하마평에는 계속 올라오고 이분들이 좀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제 현역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현역 국회의원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무주공산에 있는 자리를 두고 싸우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장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시장 선거가 열리게 되면 네. 그쪽으로 좀 더 많이 긍정적으로 경쟁이 보지 않을까. 붙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일단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지역 이제 시정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뭐 특히 이제 뭐 의회에 계셨던 분들도 시의회에 계셨던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현역과의 있는 경쟁보다는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현역과의 경쟁, 경선 경쟁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봤을 때는 저라면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마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그래도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담으로 예. 만약에 두 분은 나가기만 하면 당선이다. 당선이 보장돼 있어요. 이거는 경선도 안 하고 시장이다, 국회의원이다. 둘 다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국회의원이요. 음. 아무래도 시장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뭐 그런 보람은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루고 또 중앙 정치 무대에서 생동감 넘치게 활동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게 불행하다. 나가기만 하면 당선이 된다라는 이런 한국의 정치 지형학적인 이런 걸 저는 단호히 거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출마가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불출마 선언을 이렇게 아니 난 깊이 뭐가 되는 보이면서 거야 이런 이러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혼당하고 집에서 호적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안 얘기해. 된다. 우리 지역 선거구 이제 5개, 천안에 3개, 아산에 2개 이제 5개인데 저희가 이제 뭐 다 짚어보면 좋은데 뭐 시간이 되면 다 짚어보겠지만 좀 우선 순위를 더 가지고 김경동 기자가 관심 있어하는 천안 을부터 좀 볼까요? 뭐 천안을 지역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은 이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이죠. 이제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제 성비 의혹으로 인해서 이제 제명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뭐 다들 보도자료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시겠지만 박완주 의원실에서 거의 매주 일주일에 2-3건 이상의 지역 현안과 관련된 보도자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선거 1년 전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제 일종의 공식 같은 거더라고요. 1년 전쯤에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 본인이 이제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주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런 이제 1년 전부터 좀 지역에 대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보도 자료를 계속 뿌리는 걸 봐가지고서는 본인들의 이제 그 스케줄대로 간다. 본인의 스케줄이라고 하면 뭐 저는 출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승조 전 이제 지사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번에 지방선거를 나오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고 정치인이 한번 그렇게 흐름이 끊기게 되고 이름을 잃게 되면은 뭐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런 더 큰 꿈을 이루지를 못할 테니 총선에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화라고 보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지역으로 나올 거냐. 이제 양승조 전 지사의 전 지역구였던 천안가, 천안평 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전혀 다른 지역구 뭐 천안에서 나올 거냐 아니면 천안 외 지역에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천안을로 이제 거의 확정을 한 것 같다.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이분이 을만 하면은 그랜드 슬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천안 갑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병도 그 했었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분이 을까지 나오면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뭐냐면 이분이 천안갑에서 국회의원 3번, 천안병에서 1번 하셨는데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천안을에서 본선에 주자만 나가도
모든 갑을병에서 선거 주자로 당의 대표 선거 주자로 나간다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역사를 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했던 얘기인데 갑의 문진석 의원, 병의 이정문 의원이 뭐 두 분은 듣기 싫겠지만 양승조 키즈라고 불리는 분들이잖아요. 양승조 지사가 발탁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발탁한 인물들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본인이 나갈 수 없다. 제가 그분들하고는 싸울 수 없다. 그 얘기는 곧 을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정치를 그만둘 게 아니고 앞으로 마라톤 뛸 거리가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 인생 그만둘 게 아니라면 다음 지선은 또 너무 멀고 분위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을밖에 없겠죠. 뭐 발표는 안 했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그 한 달 좀 2달 가까이 된 얘기인데 본인을 모셨던 보좌했던 그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의사를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80%인가? 나가셔야죠. 나가셔야죠. 네. 대신에 발표는 시점이 지금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만류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내 의원 중에서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4선을 했고 지사까지 했던 분이니까 경선 과정에서 피튀기는 이런 거 말고 지사님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추대 형식으로 좀 그런 걸 좀 기대하지 않을까 대신 내가 나가야 내가 좀 필요하구나 이런.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제일 베스트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기엔 천안 을의 지정학적인 그 지형적인 모습이 이제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완주 의원이 지금 이미 3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조직을 다져놨거든요. 저는 그리고 특히 양승주 전 지사가 이제 지금 나오게 되면 이제 5선 출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4선을 하고 이제 5선 출마인데 5선 출마를 이렇게 무혈입성처럼 들어오는 거는 정치개혁적인 면에서도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 이미 국회에서 할 거 다 하고 나는 충남 도정으로 가고 해서 더 큰 꿈을 꾸겠다라고 하고 국회의원을 사퇴하셨던 이 이력이 있으신 만큼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명분이 당선 가능성이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가 민주당 뭐 고정 지지층이 상당히 많은 곳이니까 라고 이 생각으로 왔다가는 천안을에서 정말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 왜냐면 박완주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본인의 지금 억울함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은 끝까지 가서 이제 당당히 혐의를 벗고 이제 다시 민주당 돌아오겠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를 두고 저렇게 무혈 입성을 하는 거를 박완주 의원 입장에서는 보고만은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이 뉘앙스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게 박완주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혐의를 다 벗기 이전에 출마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박완주 계에 있는 이 기초광역 의원들은 박완주 의원의 이제 조직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서 당내 경선부터 또 붙을 수도 있거든요. 박완주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출마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후배 정치인을 키운다라는 이 생각으로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 다 넘겨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내 경선 저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다. 예. 지금 박완주 의원이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3선 동안 쌓아온 당내 입지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조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소속은 민주당이 아니지만 민주당 내 어느 정도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사법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 조사는 전부 다 끝났고요. 지금 검찰로 지금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지금 뭐 소환 통보라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캐비넷에 아직 예, 아직 캐비넷에 이제 사건이 들어가 있다. 만약에 이게 길어져가지고 내년 선거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럼 박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올까요? 어떨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저는 생각엔 지금 스탠스는 계속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죠. 설사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설사 당내 경선에서 박완주계의 사람들이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민주당 대표로 들어왔을 때 대표 선수로 정해졌을 때 당연히 저는 박 의원하고의 단일화는 필요하다. 저희가 민주당하고 무소속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네. 국내임을 또 빠뜨리면 또 혼나요. 예. 국내임은 좀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정만 지금 당협위원장 열심히 충남 도당위원장을 도당위원장. 같이 맡으면서 행사장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기자들도 자주 만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정황근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마 가능성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나오냐면 성완 출신이시래요. 천안 성완. 제가 또 이렇게 성완 읍장님 전화 들어보니까 신방 1, 2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국민학교까지 나오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도 해요. 생가터가 아직도 있다. 무슨 생가터라고? 생가터? 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오게 되는 뭐 이런 배경을 보면 아까 제가 선거구 관련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정 1, 2동이 갑에서 넘어오고 불당동과 백석동이 천안병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의 을이 아니에요. 그 서북구 위에 성완, 직산, 선거, 입장 이쪽은 무사계면. 예.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이 짜여지면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정한근 이 새로운 인물이 등판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산 갑하고 천안 갑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과연 그 지난 21대 총선의 그 주자들이 리턴 매치를 또 벌일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일단 뭐 아산 갑은 뭐 당연히 21대 총선에서도 이제 복귀한 현재 그 민주당 그 충남 도당 위원장하고 이제 이명수 의원하고의 이제 매치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명수 이제 의원이 이제 38,167표, 그다음에 복귀한 위원장이 이제 37,603표로 표 차이가 564표 차이였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진짜 근소한 차이로 됐는데요. 뭐 현재 양 정당 모두 마땅히 대안이 없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아산갑에서의 마땅한 대체자가 없는 상황에 이제 복귀한 이제 도당 위원장이 이제 출마하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명수 의원의 이제 우선 도전이 이제 거의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이제 양승조 전 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5선 도전에 있어서는 명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런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당내에서 이제 뭐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뭐 세대 교체라든가 뭐 이런 여론이 있지 않는 이상 뭐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리턴 매치가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천안 갑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 이 빅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문진석 현 국회의원하고 이제 국방부 차관이죠. 신범철 이 두 분이 다시 한번 맞붙을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시 21대 총선에서 표차가 여기도 1328표 차밖에 안 됐어요. 이때도 막 새벽 4시까지인가 맞아요. 예. 당선자를 뒤집어졌잖아요, 또. 몰라가지고 네. 새벽 2시에 뒤집어졌죠. 예. 정말 재밌었어요. 이 기자들은 사진 찍으러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쪽인가 봐. 그래 저쪽 가고. 아니 이쪽이래. 맞아요. 이쪽 오고. 새벽까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또 나올 것이냐.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정 1, 2동이 을로 가고 신방, 청룡, 풍세, 광덕이 갑으로 오면 여기는 진보 성향이 굉장히 센 곳이 한 7만 명이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넘어오면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 신범철 차관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조기 등판, 빨리 좀 지역으로 내려와서 새로 들어올 선거구 좀 관리 좀 해달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물만 놓고 보면은 저는 문진석 의원이 위원하는 동안 신범철 차관이 야인으로만 지냈다 그러면 좀 체급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는데 또 차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다가 활동도 국방부 차관. 그렇죠. 그래서 본인 또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인물론으로 봤을 때는 재밌겠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천안 병상은 어때요? 네, 천안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재선 도전 유력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창수 당협위원장이 건재한 상황입니다. 근데 천안병도 천안갑과 마찬가지로 선거구 조정이 변수입니다. 불당동에다가 백석동까지 천안병으로 넘어오면 또 거기다가 정한근 장관이 천안을에 출마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정만 현 당협위원장이 천안병에 나와서 출마를 할 수 있다. 지금 천안병은 좀처럼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더 해드리면 이창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3번의 총선에서 패배했어요. 뭐 아무리 뭐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패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선수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산 을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뭐 강훈식 의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건이 네. 3선 도전이죠. 이번에 네. 나오게 되면 거기 뭐 적수가 없어 보이고 국민의힘이 이제 관건인데 거기가 원래 이제 기존에 박경기 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곳이었고 우리가 흔히 이제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차기 총선 후보 물론 그분이 공천에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력 후보군으로 저희가 이름을 올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산 을이 지금 비어 있어요. 공석이잖아요. 박경기 시장 나간 이후에 그래서 강훈식 의원을 누가 상대할지 이게 좀 관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만 보자면 뭐 천안 을 지역이 그동안 충남에서 가장 이제 민주당 세가 강했던 지역으로 꼽혔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보다는 저는 아산 을이 훨씬 더 강하다. 이제 아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배방탕정 이제 이쪽에 정말 젊은 층들이 인구들이 상당수 많이 유입이 됐고 또 이분들이 상당수 이제 또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산 을 지역은 한동안 국민의힘이 좀 깨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굳거나 어떻게 보면 큰 성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뭐 아까도 송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1년 동안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뭐 박경기 현 시장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 그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잘 이끌어 오셨지만 1년 동안 공석인 이 상황을 보면 과연 어느 선수가 여기 나오려고 할까? 당 내에서는 뭐 차라리 아산 을로 나가는 이 갑에서 이명수 의원하고 경쟁을 예선에서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도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영석 전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최근 이제 이렇게 아산에 사무실을 내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뭐 이분 이제 또 김태흠 지사의 또 인수위원회 이제 인수위원장으로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정리선에서 이제 뭐 을 지역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또 한 명은 박경기 시장하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내 경선 시장 당내 경선을 했었던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 지금은 이제 선문화연구원 부원장으로 가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제 또 등판 여부도 뭐 하마평으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뭐 김 전 장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만권 전 부시장이라든가 이분들 뭐 공식적인 이제 어떤 스탠스 행동이라든가 이런 워딩 없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군소정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예. 지난 선거에서도 이제 총선 때는 안 나왔었나요? 총선에도 꽤 군소정당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21대 우리 지역으로 출마 나왔었던 많았어요. 21대 총선에서 천안 아산에 출마했었던 이 군소정당 좀 살펴보면요. 뭐 정의당, 친박신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총선은 아무래도 그 진보적 성향의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좀 진보 성향을 표방하는 이런 군소 정당의 득표율은 좀 유의미하게 가져왔다라고 좀 보는데요. 좀 살펴보면 천안갑에서 출마했었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재원 후보가 이제 1.2%, 그다음에 이제 천안을에 이제 정의당 후보로 나왔었던 박성필 후보가 이제 4.8%, 네, 천안병의 정의당 이제 황한철 후보가 이제 4.1% 등으로 좀 그나마 높은 이제 득표율을 좀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출신이지만 이제 공천에서 당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었던 이제 김종문 후보가 이제 6.8% 하면서 뭐 저희가 흔히 군소정당 하면 1% 미만대를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 그다음에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 5% 고정대이긴 하지만 좀 유의미한 득표를 가져왔던 이제 그런 총선의 선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전에 친박신당이라고도 있었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진보 성향의 바람이 불면 진보 정당 쪽에 진보 성향의 이런 군소 정당들도 덩달아서 같이 좀 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대 양당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밀어줬던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유권자들이 본인 성향에 맞춰서 좀 더 다양한 군소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거고요. 보수의 바람이 만약에 분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보수 성향의 이제 뭐 다른
이제 정당들을 좀 지지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전통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선거 바람에 따라서 군소 정당들이 또 얼마만큼 득표를 하고 또 살아남을지 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뭐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총선 1년 앞두고 그 신문사들이 그거 해요. 그 지역구별로 돌아가면서 판세가 어떻고 누가 나올 건지 기사 작성을 하는데 저도 최근에 천안 가불병 다 쓰긴 했지만 그 정의당 쪽에다가도 좀 아쉬운 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누가 나오실지 준비된 후보가 있냐 이때요. 그래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연락이 아직 없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적극적인 모습이 아직 안 보이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있다고 했었어요. 누군지는 안 물어봤지만 다 준비돼 있고 지금 판이 짜여 있다.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네, 서운했습니다. 화나신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정의당 방송 보시면 연락해 주세요. 김 기자가 아까 바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는 대선 바로 직후에 열려가지고 대풍이라고 하잖아요. 대선 바람이 심하게 불었었는데 내년에 이제 총선만 단독으로 열리게 되잖아요. 뭐 재선거, 재보궐선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뭐 어떤 식의 바람이든 바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전 분다. 저는 안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 대신 역대급 인물론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 네, 저는 바람을 많이 받을 거다. 어떤 바람? 중앙 정치, 수도권 정치, 수도권의 민심의 표심의 흐름이 천안에 반영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천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그 토박이 분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죠. 예, 거의 뭐 이제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다 외지에서 온 분들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하고 가까워요. 바로 옆에 평택, 안성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판단은 충청 판단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년 총선 앞두고 제가 생각하는 뭐 어느 정당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당이 나온다든지 어느 정당인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비대위가 꾸려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서 표심이 많이 흔들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바람이 불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사실상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야당의 지지율도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다음번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게 아젠다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측이 사실은 좀 지켜져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거에 대한 아젠다 자체도 보이지가 않고 중앙 정치는 서로 싸우고만 있고 또 하나는 뭐 분당 문제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문제들 이건 뭐 양쪽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분당에 대한 리스크는 다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둘 다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뭔가 정치적 이슈 이런 것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뭔가 크게 불 수가 있을까에 대한 저는 그 의문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수도권에서 아까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권에서 뭐 엄청난 뭔가 대형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100% 그 영향을 받죠. 모든 후보자들은 이거는 뭐 저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만큼의 뭔가 이슈가 보이지가 않는다. 아젠다도 없고 이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아까 역대급의 인물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중앙 정치 이슈가 없어버리면 정말 인물론으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좌지우지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러한 역대급 이슈는 연말에 터진다. 그럼 이런 의견을 좀 종합해가지고 5석이라고 했잖아요. 뭐 어느 지역은 누가 이기고 지고 이렇게까지는 두 분 신변 보호로 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고 5석 몇 대 몇? 같이 한번 하시죠.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네. 몇 대 몇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 둘, 셋. 2대3. 3대2. 왜요? 네, 저는 그 2대2 상황에서 한석은 지금의 여당이 좀 우세승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안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보 계열의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거에 대한 권태를 느끼는 분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거기다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전문성이 또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지역 정치인이었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줬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인물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2대3 예측해 봅니다. 일단은 현역 의원들이 그래도 어드밴티지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이제 21대 기준으로 4대 1의 스코어였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는 가져갈 거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도 분명히 어느 곳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과반을 넘어가는 반등이 되냐 안 되느냐를 따졌을 때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역 정치적인 성향을 봤을 때 천안 아산이 상당히 젊은 도시고 아직까지도 뭐 진보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권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투표장 가서는 욕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세대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소하게 민주당이 조금 한 석 정도는 더 가져가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끝으로 뭐 출마를 준비하는 분도 좋고 뭐 정치인들이겠죠.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유권자도 좋고 한마디씩 해주시죠.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밥 말고 연불에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생각만으로 희생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좀 잘 준비하셔서 좀 지역과 국가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후보자분들 나오실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 준비하는 도전자들이 너무 얌전해요. 그 지역의 현안들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계속 이슈가 나오고 그런데 한 번은 목소리 내시는 거 못 들어봤어요. 그냥 물론 기자들이 전화하면 답을 주세요.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근데 끝엔 붙이죠. 내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얌전하시다.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도전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부탁드리고 싶으면 전화 좀 주세요. 네. 같이 얘기 좀 나누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의당. 제22대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멀다면 멀고 또 가깝다면 가깝지만 분명한 건 총선으로 향하는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